새벽 2시 어두운 방 안에서 전화기 화면에 푸른 빛이 얼굴 위로 번집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리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귀 안쪽을 두드립니다. 등 뒤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와 뻣뻣해진 목이 내일 아침의 후회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찍 자야지 하고 다짐한 게 어제였고 그저께였고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왜 몸은 이불 속에서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분이라면 아마 자신의 의지를 수없이 탓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는 자책은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알고 보니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뇌 안에는 한 번 닦인 길을 반복해서 달리도록 설계된 신경고속도로가 존재합니다. 그 고속도로의 이름은 기저핵기라는 뇌 깊숙한 곳의 구조물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앤 그레이비엘 교수 연구팀은 이 기저핵이 반복된 행동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자동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자주 하는 행동을 고속도로처럼 포장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고속도로 위에 올라타면 의식적으로 핸들을 꺾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 출근길에 평소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멍하니 운전하다가 늘 가던 길로 빠진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핸들을 꺾은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기저핵이 깔아놓은 자동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고속도로 위의 차에게 왜 삿길로 안 빠지냐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의지가 아니라 뇌의 배선도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배선도의 핵심을 낭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자신의 의지를 탓하며 같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될 겁니다. 52살의 직장인 민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이번 달은 꼭 저축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월급날 저녁이면 어김없이 동료들과 고깃집에 앉아있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한 달 고생했으니까 하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혹시 월급날마다 반복되는 이 장면이 본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민수 씨의 뇌 안에서는 월급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기저핵이 이미 보상을 향한 자동 경로를 가동시킵니다. 이 경로를 뇌과학에서는 신호와 반복 행동과 보상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 습관골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외식이라는 반복 행동이 작동하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분위기라는 보상이 뒤따릅니다. 이 고리가 반복될수록 기저핵 안의 신경 연결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마치 흙길 위를 수백 번 지나간 수레바퀴가 깊은 홈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홈이 깊어질수록 수레는 저절로 그 홈을 따라 굴러갑니다. 알고 보니 민수 씨가 저축에 실패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 안의 홈이 너무 깊어서였습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결심한 날 저녁에 냉장고 문을 열고 초콜릿에 손이 가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초콜릿을 집어든 건 여러분의 나약한 의지가 아니라 기저핵이 자동으로 실행시킨 보상추구 경로입니다. 그래서 의지력만으로 이 경로를 이기려는 시도는 고속도로 위에서 맨손으로 차를 멈추려는 것만큼 무모합니다. 민수 씨에게 진짜 필요한 건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기존의 홈을 피해 새로운 길을 내는 전략이었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 뇌가 이렇게 위험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자동화가 원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수만 년 전 초원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칠지 싸울지를 매번 천천히 고민했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뇌의 자동화 시스템이 생존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걸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선물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독이 되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뇌에서 의식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는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전두엽피질입니다. 이 부위는 유혹을 참고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충동을 억누르는 일을 합니다. 혹시 아침에는 의욕이 넘치다가 저녁만 되면 모든 다짐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전전두엽피질이 하루 종일 수백 가지 판단을 처리하느라 밤이 되면 에너지가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 현상을 자아고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지력은 충전식 건전지와 비슷합니다. 아침에 완충된 건전지가 점심 무렵 반으로 줄고 저녁이면 거의 방전됩니다. 그래서 야식의 유혹이 유독 밤에 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지쳐서 쉬는 순간 기저핵의 자동 경로가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의식이 손을 놓으면 무의식이 핸들을 잡는 겁니다. 혹시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소파에 눕자마자 전화기를 들고 의미 없이 화면을 넘기다가 2시간이 지나 있던 적 있으십니까? 그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전전두엽 피질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기저핵이 홀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밤마다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의 진짜 범인은 나약한 의지가 아니라 에너지가 바닥난 전전두엽과 그 틈을 노리는 기저핵의 합작이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하루가 수만 년 전 인류보다 수백 배 많은 판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뭘 입을지부터 점심 메뉴와 업무 우선순위와 상사의 지시에 대한 반응까지 전전두엽 피질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저녁이 되면 이 고급 두뇌 회로는 백기를 들고 원시적인 자동 경로에 통제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아침에는 천사처럼 결심하고 밤에는 악마처럼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전전두엽의 피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반복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혹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뱉고 나서 왜 또 그랬지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크기의 부위가 비상경보를 울린 상태였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전전두엽 피질의 신호를 차단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명령합니다. 마치 건물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멈추고 비상계단만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편도체가 화재 경보를 울리는 대상은 맹수가 아닙니다. 상사의 지적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의 차가운 눈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회의 중에 자신의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머릿속이 하얘진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편도체가 전전두엽의 전원을 꺼버린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만성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에이미 안스텐 교수 연구팀은 만성적 압박감이 전전두엽 피질의 신경 연결을 약화시키고 편도체의 반응을 과도하게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압박감에 오래 시달린 사람의 뇌에서는 이성의 뻘레이크가 점점 닳고 감정의 가속 페달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매번 화를 참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또 폭발하는 사람에게 그냥 참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건 뻘레이크가 다른 차에게 왜 안 멈추냐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 보니 감정 조절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미 하드웨어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더 쥐어짜는 건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뇌의 고속도로를 완전히 부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길을 하나 더 낼 수는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죽는 데까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속도로 옆에 새로운 삿길을 하나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그 삿길은 좁고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그 길을 반복해서 지나가면 점점 넓어지고 매끄러워집니다. 혹시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온몸이 뻣뻣하고 핸들이 제멋대로 흔들리던 감각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기 시작했던 그 전환점이 바로 새로운 신경 경로가 충분히 강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습관고리의 신호를 바꾸는 겁니다. 민수 씨의 경우 월급날 저녁에 동료를 만나는 대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을 저축계좌에 먼저 보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저핵이 인식하는 신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뇌가 익숙한 보상을 빼앗겼다고 느끼면서 강한 불쾌감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혹시 금연을 시작한 첫째 주에 손이 떨리고 온몸이 안절부절 못하던 감각을 겪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기저핵이 기존 고속도로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버텨내는 게 핵심인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66일이 걸립니다. 런던 대학교의 필리파 랠리 연구팀이 2009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새로운 습관이 뇌에 안착하는데 평균 66일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울퉁불퉁한 삿길을 반복해서 밟아주면 뇌는
그 길을 새로운 고속도로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66일을 채우기 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가장 많이 포기합니다. 혹시 새해 첫날 운동을 시작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 오늘 하루만 쉬자 했다가 그대로 다시는 운동화를 꺼내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그 열흔이 바로 기저핵계 저항이 가장 거센 구간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실수의 고리를 끊는 건 의지를 더 세게 쥐어짜는 게 아니라 뇌의 저항이 가장 거센 구간을 미리 알고 그 구간을 설계로 버텨내는 겁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새로운 길을 한 번이라도 밟았는지를 종이에 한 줄만 적어보십시오. 그 한 줄이 울퉁불퉁한 삿길 위에 작은 포장도를 하나씩 까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예전이라면 자동으로 했을 행동 앞에서 잠깐 멈칫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늘 가던 길로 발이 향하다가 문득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까 하고 방향을 틀었던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멈칫거림이 전전두엽 피질이 기저핵의 자동 경로를 잠시 멈추게 한 증거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깔리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만들어 놓은 오래된 길이 너무 편했던 겁니다. 새벽 2시에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그 손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손은 뇌가 수천 번 반복해서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은 그 고속도로 옆에 아직은 좁고 울퉁불퉁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전화기를 집어들려는 순간 단 3초만 멈춰보십시오. 그 3초가 오래된 고속도로의 포장을 한 겹씩 벗겨내는 시작이 될 겁니다.